이 딸이 더 나은 세상에서 자라길 바란다. 아빠가 된 페이스북 창업자 저커버그가 딸의 출산을 계기로 사실상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딸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.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김성수입니다. 네, 자, 이 저커버그가 딸에게 쓰는 편지 형식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99%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그렇습니다. 사실 그 마크 주커버그는 그 자기가 돈을 번 것은 세상 사람들이었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런 힘 때문에 돈을 번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자기의 재산들을 사회에 돌려줘야 된다.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액수라든가 방식을 공개를 한 거죠. 딸에게 보내는 편지 형태로. 재산의 그 전체 그 페이스북 지분의 99%를 재단 형태로 만들어서 돌려줄 것인데 그 추정가가 지금 대략 한 450억 달러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2조가 넘는 돈이 기부가 될 것 같고요. 맥스에게 한 말이 정말 가슴에 막 와닿는데요. 저도 지금 3살짜리 아들이 있거든요. 모든 부모들이 우리 그 딸들이 살고 있는 혹은 자식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원한다. 그러니까 당장 우리 딸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 딸에게만 뭔가를 주는 게 아니라 세상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세상이 좀 더 평등이 구현되고 그리고 또 개인의 잠재력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곳들이 될 수 있게 나의 전 재산을 투자를 하겠다.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뭐 그야말로 부호다운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. 굉장히 아름다운 기부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말씀하신 대로 의도 자체가 참 멋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. 한화로 52조 원이면 우리나라 예산의 몇 분의 1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렇죠. 그 규모 자체에도 주목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 지금 이 규모라고 한다면 이 정도 기부를 했던 사람은 지금 빌 게이츠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빌 게이츠가 약속한 게 대략 한 69조 정도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지금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커버그도 지금 보면은 일단은 첸 저커버그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재단을 만듭니다. 근데 이 재단에서 개개인의 맞춤식 특성화 교육들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질병 치료 또 아이들의 그 어떤 그 연결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강한 공동체 만들기를 위해서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실제로 자본에 의해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그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은 생겼지만 오히려 공동체는 파괴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 공동체 파괴를 통해서 개개인들은 오히려 사회의 여타의 어떤 공격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방법들이 적어졌다. 부자들은 다양한 방법들을 갖고 있지만 특히나 가난한 사람들은 더더욱 보호막이 없다. 이런 부분들을 갖다 지적을 하면서 강한 공동체를 되살리는 것만이 그런 그 개개인들을 더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첸 저커버그 이니셔티브는 그런 일들에 돈을 쓸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. 다만 페이스북에서 의결권을 유지해야 되니까 순차적으로 그 기부를 갖다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그 99%라는 게 1%가 이제 빠져 있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의결권 문제가 있는 겁니까? 왜 그런 겁니까?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분석들이 나오는데 그 의결권이 1%로 지켜지는 건 아니거든요. 아마도 그 1%면은 그 가족들이나 혹은 뭐 자녀들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정도가 되니까 상징적인 그 어떤 퍼센테이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. 99%를 돌려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. 1%만 해도요. 뭐 지금 전체 4억 5천 달러 정도 되니까 45억 달러 정도 되네요. 45억 정도 달러 정도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도 뭐 이미 5조 가까이 되는 돈이니까 뭐 그 1%만 있어도 그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그 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저커버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뭐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의 창업자로 잘 알고 계시긴 하지만요.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이제 2002년에 하버드에 들어갔죠. 그래서 하버드대에서 우등생은 아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관심이 있었던 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동체, 연결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2004년에
페이스북을 만들어내는데요. 이 페이스북은 처음에 하버드 대학교 대학생들끼리 서로 일종의 작은 홈페이지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였던 거예요. 그래서 그 서비스들을 갖다 시작한 다음에 하버드생 전체의 절반이 가입을 하는 그런 성과를 얻게 되니까 그거를 갖다 확장하게 된 거죠.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여기 이제 몇 가지 기능을 또 룸메이트였던 사람들이, 그러니까 하버드 정도 되면은요 룸메이트들이 다 천재고 이런 상황이니까요. 룸메이트 뭐 더스틴 그 모스코비치나 뭐 크리스 휴스나 이런 친구들이 기능들을 붙이게 됩니다. 뭐 좋아요 기능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갖다 붙여서 또 특히나 이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놀라운 가치는 페이스북은 틀거리를 제공하고요. 그 틀거리 안에 올라오는 콘텐츠들은 전부 다 개인이 집어넣을 수 있게 만들었죠. 그리고 그 개인의 콘텐츠들을 다 공유할 수 있게 링크를 할 수 있게 만들었고, 그 링크는 그 홈페이지를 벗어나서도,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는 사이트를 벗어나서 다른 사이트들과도 아주 자유롭게 링크가 될 수 있게끔 소스가 오픈이 돼 있는 이런 상태예요. 그러니까 그런 그 기능들이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,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처음에 돈 벌려고 했던 것 같지가 않은 그런 의도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참 여러 가지를 주커버크의 승리에서부터 찾아낼 수가 있는데,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다면 폐쇄형을 만들었겠죠. 그런데 그렇지 않았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페이스북은 전 세계의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도구가 됐고, 지금 현재 엄청난 그런 주식 상장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부자가 된 그런 상황이었죠. 원래 뭐 페이스북이 이렇게 막 성장할 때 2006년에 야후에서 인수를 하려고 그랬어요. 그때 10억 불을 제시했는데 안 팔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것도 참 돈에 대한 욕심이 없었으니까 주커버크가 안 판 거거든요. 그 이후에 2007년이었던가요?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을 갖다가 10억 달러 이상을 내면서 지분 1%를 가져갔다 그러죠. 그러니까 뭐 1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들이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이거를 뭐 주커버크가 예지가 있어서 뭐 예언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요. 어떻게 보면은 돈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초탈한 자세가 오히려 더 큰 성공을 가져올 수 있게끔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그렇군요. 그 안에 첸도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해지는데 캠퍼스 커플이었다고요? 이것도 놀랍죠. 2004년에 페이스북 만들 때 처음 만났다고 해요. 그것도 학교 안에서 있는 사교 파티, 이 친구들은 사교 모임들을 많이 하니까 그 파티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마음에 들어서 꼭 쭉 교제를 했다고 하는데, 이 프리실라 첸도 상당히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더라고요. 하버드에서 생물학과를 다녔어요. 생물학과를 졸업한 이후에 뭐 그 인근에서 아이들을 갖다 과학을 좀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. 그러다가 다시 캘리포니아 의대에 들어가서 소아과를 전공을 하게 되는데, 이 소아과를 전공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질병이 없이 자라야 된다는 생각들을 했던 거예요. 그래서 그 생각들이 이 저커버크하고 같이 만나면서 아이들에게 투자를 해야 된다.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줘야 된다. 이런 인식으로 발전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. 뭐 원래 의사가 될 생각은 없었다고 합니다. 그건 어떻게 하냐면 페이스북이 막 성장해 나갈 때 일손도 모자라고 하니까 주커버크가 이 사귀고 있는 여친한테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 좀 해보지 않을래?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. 그러니까 나 너무 좋아. 일하고 싶어.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, 그 다음에 이제 모르겠어요. 서로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면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한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듭니다. 아까 주식 가치 1% 얘기를 하면서 5조 원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52조니까 1%면 5천억 원이 5천억 정도입니다. 죄송합니다. 이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살짝 처음에 헷갈렸던 것 같은데, 자, 이 또 기부라고 하면은 또 아까 잠깐 얘기하셨던 빌 게이츠, 또 워런 버핏 이런 분들을 또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뭐 어떻게 보면은 기부가 필요하다. 다시 말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 돈이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라고 주의를 환기시켰던 사람들은 아마 원조는 워렌 버핏이 제일 큰 원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. 제일 먼저 기부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다녔던 분이죠. 그리고 자기는 평생 자기 자식들한테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다 거의 대부분의 재산들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얘기를 맨 처음에 약속처럼 했던 분이고, 그다음에 이제 빌 게이츠는 아예 구체적으로 그런 운동을 시작했어요. 그게 2010년이었는데 워렌 버핏하고 손을 잡고 재산의 최소 50%는 기부를 해야 된다. 그러면서 워렌 버핏하고 빌 게이츠가 지금 서로가 좀
이 상징적인 어떤 숫자로 퍼센테이지를 갖다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네. 빌 게이츠는 95%를 자기 전 재산의 95%를 다시 환원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. 자기 자식들한테는 1,000만 불 정도씩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. 네. 1,000만 불 이상은 그 1,000만 불을 까먹든 말든 그 자기의 능력이고 그건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 돈들은 전부 사회에 환원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 이렇게 너무 극심한 빈익빈 부익부를 가져오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실제로 지금 빌 게이츠는 자선 재단을 만들었죠. 빌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가령 폐열들을 이용해 가지고 물을 만드는 그런 기계를 만든다든가 또 뭐 다양하게 전기가 없는 곳에 빛이 들어가는 그런 기계를 만든다든가 해서 정말 우리 사회에 좀 가장 낙후된 그런 곳에 기부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.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자기 재산의 99%를 기부하겠다는 그런 선언을 했고 네. 어떻게 보면 주커버크가 이 워렌 버핏의 영향들을 받아서 99%라는 숫자를 제시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. 지금 뭐 대략 한 50조 원을 기부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네. 네. 네,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아쉬운 게 미국에서는 기부 문화가 정착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많이 부족하죠. 유한 양행의 설립자죠. 유일한 박사, 고 유일한 박사는 그래도 참 좋은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 사례가 너무 희귀한 거죠, 지금. 실제로 우리가 대리임의 이준영 명예회장도 2천억을 갖다 전 재산을 기부를 했는데, 그리고 뭐 유한양행의 유일한 회장도 전 재산을 기부하면서 자식들에게 돈을 그 금액을 물려주지 않았잖아요.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기부와 윤리 경영에 있어서의 모범이 되는데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없어요.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. 실제로 보면은 해외 부호들은 대부분 자수성가로 돈을 모았어요.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새로운 어떤 판도를 만들어가면서 돈을 번 사람들이에요.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내가 잘나서만 되는 게 아니다는 걸 오히려 더 절감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대부호들을 따져보면 다 물려받은 분들이에요. 부모로부터.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 물려받은 돈으로부터 와서 자기의 능력으로 더 불렸다고 사실은 생각이 안 돼야 될 터인데 자기 스스로가 애초부터 특별한 존재다.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기부에 좀 적극적이지 못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. 이런 문제들이 좀 바뀌어서 정말 진정한 지도자다운 리더다운 그런 네. 자세가 무엇인지를 좀 더 확고하게 좀 문화적으로 바꾸는 그런 계기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저커버그 이야기와 함께 기부 문화까지 말씀 나눠봤습니다. 오늘 이야기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